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가 그랜저와 소나타 등 자사 간판 차량 5개 차종에 대해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합니다. 시동 꺼짐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해외 소비자와 역차별 논란까지 번지자 결국 리콜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결국 자사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을 인정하고 자발적인 리콜에 나섭니다.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소착 현상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식 그랜저 HG와 YF 소나타 등 5개 차종으로 국내에서만 17만여 대가 대상인데 미국의 리콜 물량까지 합치면 147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대상 차종에서 소음 측정과 엔진오일 성분 검사 등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새 엔진으로 교체해줄 방침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뒤늦게나마 리콜 결정을 한 것이 다행이지만 그 과정 자체는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관련 소비자 불만이 수년간 제기됐지만 운전자 관리 소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품질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엔 미국에서 생산한 소나타만 리콜을 해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소비자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국토교통부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제작 결함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좀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현대차가 또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현대차는 이번 리콜 조치를 계기로 고객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9조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서 지난해 1분기보다 48.2% 늘어난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사상 최고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2013년 3분기 10조 1,600억 원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임금 상승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보다 소폭 하락한 2.5%로 전망됨에 따라 임금 상승률도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떨어진 3.5%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임금 총액은 전년보다 3.8% 상승했으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2.8%였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교육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4차 산업교육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교육 정책 방향과 틀에 있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것입니다.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에 이어 교육에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주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학제를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초중고를 각각 5년, 5년, 2년으로 바꾸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교육부를 폐지하고 독립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를 만들어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 대비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높이 평가되나 비용 대비 낮은 실효성이 예측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산됐던 학제 개편이 적합한 대책인지는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서 혁신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 후보도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되 교육부는 폐지 대신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격인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교육과 코딩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직업고 확대가 관련 공약으로 꼽힙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각 당 후보들은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서열화 해결 방안을 내놨는데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권 주자들은 학벌 없는 사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특목고등의 일반고 전환과 지역국립대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 후보는 아예 법으로 차별을 막겠다며 학벌 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골칫거리인 사교육비 경감에는 저마다의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문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국가교육 재정 편성을 통한 대학 등록금 인하를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파격적인 학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10년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층 자녀 지원 확대 등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 후보는 영아가정양육수당의 2배 인상을, 심 후보는 고교 졸업 후 3년간 취업장려금 지급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배움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나선 대선 주자들. 하지만 학부모 등의 반대로 무산된 자사고 폐지 등의 사례에 비춰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규모의 90%를 넘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을 20%포인트 넘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같은 해 국내 총생산의 91%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0.6%포인트나 높았습니다. 또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39.8%포인트나 높은 169%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의 부채는 재작년 46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62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여서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건당 30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하자 군 동기까지 끌어들였는데요. 막상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 한 남성이 누군가 통화를 하며 물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챙겨가려는 겁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22살 임모 씨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신용 등급이 낮은 직장인들에게 접근해 선입금을 보내라고 요구한 뒤 돈을 받아 잠적한 겁니다. 송금책들은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며 모집했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알았지만 일부는 저축은행 외근직으로 알고 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당 30만 원이 보장된다는 말에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며 군대 동기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상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계속 범죄에 가담할 수밖에.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으면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군 복무를 위해 경찰 홍보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연예병사 제도가 부실 복무 논란으로 폐지된 이후부터인데요. 제2의 연예병사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무대에서 화려한 춤 솜씨를 뽐내는 경찰들. 서울경찰 홍보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최근 예능 특기 의무 경찰인 경찰 홍보단을 선택하는 유명 연예인이 늘고 있습니다. 유명 한류 스타인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슈퍼주니어의 동해와 시원은 서울청 홍보단 소속입니다. JYJ 김준수는 올 초 경기 남부청 홍보단에 들어갔고
더블 S302 김형준이 후임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연예병사가 사라지니 경찰 홍보단으로 빠진다, 연예인 특혜 조직이다 등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보단은 집회 관리 등 의경들의 고된 업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연예인에게 특혜를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일반 의경들 선발 과정 플러스 오디션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선발이 될 수 있고, 또 연예인 출신이라 하더라도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사례들이 또 여러 번 있었고, 특기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 상당히 똑똑한 또 연습을 하고. 또한 홍보단은 외박이나 휴가도 일반 의경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배우 주원 등 일부 연예인은 홍보단 합격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선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대규모 포상 관광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 포상 관광객은 약 10,000명으로 작년보다 65%나 줄었습니다.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6월 대만 현지에서 대규모 포상관광 유치 행사를 여는 등 동남아 등으로의 포상 단체 관광객 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마늘을 숙성시켜서 먹으면 봄철 피로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백도인 기자입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을 쥐에게 4주간 먹인 뒤 운동 능력을 측정해봤습니다. 마늘을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 운동 수행 능력이 65%나 향상됐고 피로 물질인 젖산 생성량은 22% 감소했습니다. 체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글리코겐 소모량도 39%나 줄었습니다. 마늘은 그동안 혈행 개선과 자양 강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이번 동물 실험을 통해서 피로도를 낮추고 운동 수행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피로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항암과 콜레스테롤 저하, 동맥 경화 개선 등에 도움을 줘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마늘의 또 다른 효능이 확인된 겁니다. 특히 숙성을 하면 마늘 특유의 냄새와 아린맛이 사라지고 단맛이나 먹기에도 좋습니다. 이 때문에 숙성 마늘을 이용한 엑기스와 추출 분말을 제품화하면 판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마늘은 주로 양념으로 판매가 돼서 판로에 한계가 있었는데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면 안정적인 판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2쪽 반에서 3쪽입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백도인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본학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송합니다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 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인문 계열의 취업이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말인데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까지 10년간 인문 사회전공 인력은 32만 8천 명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고 반대로 공학전공 인력은 21만 5천 명이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인문 계열의 90%는 논다고 해서 인구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균형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취업난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인문 계열을 새롭게 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문과 전공 취업 준비생들에게 유망한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취업 시장에서 홀대받던 문과생들에게 이제 봄이 오는 걸까요? 어떤 직업이길래 인문 계열을 선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문과생을 위한 히든잡, 그 첫 번째 직업은 바로 SNS 분석가입니다. 이 SNS 분석가는 각종 소셜미디어 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카드사에서 고객 수백만 명의 나이, 성별, 움직이는 동선,
또 SNS에서 반응 등을 분석해서 이 새로운 카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큰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SNS 분석가입니다. 네, 카드 회사뿐만이 아니고 금융회사, 포털 사이트, 항공사, 여행사 등에서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SNS 분석가가 필요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SNS 분석가들은 마인드 마이닝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이 SNS에서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보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캐낸다는 뜻입니다. 이 혼밥, 폰술, 욜로족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는데 이 문과생들이 배운 철학과 역사, 문학 등의 인문 교양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네, 흔히 빅데이터나 SNS 전문가라고 하면 이공계 직업만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거였군요. 자, 그럼 다음 직업도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문과생을 위한 히든잡은 FGI 모더레이터입니다. 생소하실 텐데 강설희 아나운서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어려운데요. 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직업인데요. 우선 이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준말입니다. 좌담회, 심층 인터뷰와 같은 정성조사의 진행자를 가리키는데요. 이런 정성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제품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모아서 의뢰인에게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FGI 모더레이터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광고회사, 마케팅 쪽에서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전문가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한다면 FGI 모더레이터는 대면 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솔직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거군요. 좀 비슷한 구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막 출시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건 정량적 방법으로 쉽지가 않겠죠. 이럴 때 정성 조사가 필요한데요.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접했을 때 어떤 부분에 만족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더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FGI 모더레이터는 소비자들의 솔직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질문을 던질 것인지를 연구하고 또 원활하게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고난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인 겁니다. 네, 만약 회사 관계자가 직접 조사한다면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없고요. 또 소비자 입장보다는 생산자 입장에서 제품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이 FGI 모더레이터가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업적인 성격상 사회학, 또 심리학, 신문 방송학 등을 전공한 문과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문과생들에게 유망한 직업 뭐가 있을까요? 네, 문과생을 위한 히든잡 마지막 직업은 감성공학 전문가입니다. 이 감성공학은 인간의 감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또 평가하고 이를 제품이나 환경 설계에 적용해서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세탁기 같은 경우에 빨래만 잘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빨래라는 가사 노동을 할 때 불편하거나 짜증이 나던 요소들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냈죠. 이처럼 문화나 사회 환경을 인간의 감성에 초점을 맞춰서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는 걸 감성공학이라고 합니다. 네, 세탁기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광고를 보면 중간에 빠뜨린 빨래를 넣거나 힘들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기능같이 정말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싶은 게 있더라고요. 네, 가전뿐 아니라 이 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구를 접하는 시간에 일과 휴식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게끔 각종 편의 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바로 감성공학 전문가의 역할인데요. 이 심리학이나 철학을 전공한 문과생이 활약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네, 이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상상력이 바로 기술과 제품으로 현실화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그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게 문학, 철학 등 각종 사회과학인데요. 이런 변화로 문과생들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이 활짝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문송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